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의 수도 북경이 동이족과 화하족의 수도로서 역사상에서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또 특히 우리 한민족, 박달민족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중국의 역대 수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동이족과 화하족이 있는데, 동이족들이 집권을 할 때는 주로 내몽고라든지 북경이라든지 심양이라든지 흑룡강성이라든지 산동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수도를 했습니다. 저 서방의 화하족이 중원을 지배할 때 내몽고라든지 산동성이라든지 흑룡강성이라든지 이런 데 와서 수도를 한 일이 없어요. 화하족은 주로 섬서성, 장안, 그리고 하남성, 낙양이 주로 그 수도를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주가 섬서성에서 출발을 해서 거기서 수도를 했고, 나중에 이제 낙양으로 수도를 옮겼죠. 그리고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이런 나라들은 전부 그 낙양, 장안 여기에서 수도를 했습니다. 송나라 때에는 북송 때는 이제 하남성 개봉에서 수도를 했고, 나중에 남송 때에는 그 지금의 저 항주에서 수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경은 이 저쪽 중원에서 화하족에서 보면 저 동북 변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주례에 보면 동북왈 유주라 그랬어요. 동북방을 가리켜서 유주라고 한다. 유자는 왜 어두울 유자 있지 않습니까?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컴컴한 곳이다 이 말이지, 밝은 곳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서주 때에는 섬서성에서 수도를 했고, 유방이 한나라를 세운 다음에는 역시 그 섬서성에서 이제 수도를 하면서 이 북경 지역은 서주 시대와 같이 유주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그대로. 이제 한나라가 그 천하를 차지한 뒤에는 이 중국 천하를 13개 주로 나눴어요. 지금은 중국을 성체제로 해서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만, 한나라 때에는 13개 주로 나눴어요. 그래서 각 주마다 이제 자사를 배치해 가지고 13주 자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한나라 때에는 여기에 유주 자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라 이후에 수나라, 당나라 때에는 그대로 유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탁군이라고 또 이름을 바꿨죠. 지금의 북경 지역을 탁군. 그래서 왜 그 수나라 때 고구려를 칠 때 군대를 전부 탁군에 집결시켰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고구려의 수도가 지금 대동강 유역 평양에 있지 않았다는 하나의 그것도 반증이죠. 고구려의 수도가 그 북경 부근에 있으니까 북경 남쪽 탁군의 군대를 결집시켰던 거죠. 그리고 이제 수, 당, 그 다음에 송나라는
하남성 개봉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금원청인데, 요 나라 때에는 정식 수도는 내몽고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나라 때 그 송나라는 장강 남쪽으로 쫓겨가고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가 북방을 다 차지해서 지금 북경 지역이 요 나라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나라의 정수도는 내몽고에 있었고, 그 수도 남쪽에 북경을 차지해 가지고 이곳을 중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 때 지금의 북경이 처음으로 그 서울로서 격상이 됐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금나라 때에는 여기다가 중도를 북경에다가 그 도읍을 정해 가지고 중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북경이 정식으로 수도가 된 것은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때부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 때에는 정식 수도는 내몽고 영성에 있었고, 그 북경을 이제 부도로 했기 때문에 정식 수도는 아니었죠. 근데 금나라 때에는 북경에다가 수도를 하고 그걸 중도라 그랬습니다. 중앙도읍이라 이 말이지. 근데 금나라 다음에 원나라인데, 원나라 때 징기스칸 시대에 북경을 공격해서 함락은 시켰습니다만 수도를 옮기지는 않았어요. 수도를 북경으로 옮긴 것은 원세조 때입니다. 원나라 세조 때 이제 그 북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1272년에 정식으로 이제 명칭을 그 금나라 때 중도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큰 대자 도읍도를 써가지고 대도라고 명칭을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도가 지금 북경을 대도라 해가지고 중국 그 원나라의 수도로 삼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인데, 명나라는 한족 정권 아닙니까? 주원장이 세운 나라인데, 주원장이 처음에는 강소성에서 수도를 세웠죠. 그 지금의 소위 이제 남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 때, 그 아들이 아니라 그 명나라의 3대 황제 주체라고 하는 그 명성조 때 지금의 북경으로 수도를 옮겨서 이제 망할 때까지 북경에서 있게 됩니다. 주원장은 그 지금의 강소성에서 수도를 하면서 그때 이제 원나라 북경에 있던 원나라를 공격해 가지고 평정을 하지요. 그래서 그때 이름을 북평이라고 바꿉니다. 북쪽을 평정시켰다 그래서 이제 원나라의 대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북평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명나라의 성조가 주체가 다시 이름을 북경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사용하는 북경이란 이름은 명나라의 3대 임금인 성조가 최초로 붙인 이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청나라가 다시 처음에는 청나라가 뭐 심양이라든지 요양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도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지금의 북경으로 옮겨서 망할 때까지 있었죠. 그런데 이 북경을 중심으로 수도를 한 그 역사를 살펴보면 한족이 북경을 수도로 한 기간은 1910년 이전에 5000년 역사상에서는 명나라가 유일합니다. 명나라.
그러니까 5,000년 역사상에서 명나라가 한족으로서 유일하게 북경에 수도를 했고, 그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저 서방에, 이제 주로 화족들은 서방에 했죠. 주로 한 데가 이제 낙양과 섬서성, 서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북경을 최초로 어쨌든 서울 대접을 한 나라가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라 그랬죠. 요나라는 907년부터 1125년까지 한 130년 동안 존재했던 왕조인데, 그때 이곳을 북경을 남경이라 했고, 또 연경이라는 이름도 그때 생겼습니다. 연경. 왜 미국 하버드 대학에 연경 학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정식 수도가 아니고 부도였다 이 말이에요. 배도였다. 그다음에 금나라 때 이제 지금의 북경을 정식 수도로 해가지고 중도라 그랬어요. 중앙도읍이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원나라 때 이제 대도라 했어요. 대도. 근데 금나라는 1115년부터 1234년까지 한 100년 동안 중국을 지배했잖아요. 100년 동안 북경에서 수도를 한 겁니다. 또 원나라는 1271년부터 1368년까지 100여 년 동안 또 대도라는 이름으로 북경에서 수도를 했다 이거야. 또 청나라는 1616년부터 1912년까지 300년 동안 북경에서 수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동이족들이 중국에서 이 북경에 수도를 한 그 기간은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130년, 또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100여 년,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 100여 년, 그리고 청나라 300년. 이렇게 하면 60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한족은 명나라 정권이 유일하게 북경에 수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 공산당 정권이 한 70년 하고 있으니까 한족이 북경을 수도로 한 기간은 300년이 안 됩니다. 270여 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이 북경이란 지역이 요나라 이전에, 송나라 이전에 저 상고 시대에 이 지역을 최초로 누가 차지해서 수도를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해의 모퉁이에, 발해의 유역에 나라를 세운 것은 조선이라 그랬죠. 조선국이 거기 있었다고 그랬죠. 조선국이 거기 있었으면 수도가 오늘날 북경 부근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또 이 조선국이 거기서 건국을 했다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선비족 모용은이, 그 모용씨들이 거기서 전연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 그랬잖아요. 북경 부근에서, 북경 일대에서. 근데 거기 북경에서 활동한 선비족 모용은 비문에 조선 건국이란 말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산해경이 뭐 4000년 전에 쓰여졌다는 사람도 있고 전국 시대에 쓰여졌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가령 최소한 전국 시대에 쓰여졌다고 봅시다. 그러면 전국 시대가 어쨌든 2500년 전쯤 되잖아요. 2500년 전에 조선이 그 발해 유역에서 건국이 돼 있었다 이거야. 또 1500년 전에 선비족 모용은이 북경 부근에서 활동한 사람인데 그 사람 비문에 조선 건국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조선이란 나라가 발해 유역에 있었고 거기서 건국을 했고, 그렇다면 오늘날 북경이 조선국의 강역이 아니었겠느냐 이 말이야. 특히 이제 그러면 정확히 그 고조선의 수도가 오늘날 그 중남해를 중심으로 있었느냐?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뭐 중남해의
그 고조선에 왕궁이 있었다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경이라는 곳은 물이 부족한 곳이에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이 물이 부족하면 수도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발해 유역에 있었던 그 고조선은 그 발해만에서 가까운, 그러니까 하북성 진왕도시 노령현에 조선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조선의 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성 유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중국에서 발해만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하북성 북대하 노령현, 그 노령현에 조선성이 있으니까 노령현과 창녀현은 바로 그 발해만 부근에서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근에 조선의 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북경은 그 조선의 수도에 그 포함된 지역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고조선의 왕궁이 북경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북경 지역은 조선의 수도에 포함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문헌의 기록에 의하면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가 최초로 지금 북경에 중경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서울을 세웠다고 하지만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2000년, 3000년 전에 최초로 오늘의 그 북경 지역에 나라를 세우고 수도를 했던 곳은 고조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고조선은 발조선이죠. 박달조선이죠.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발해는 박달족이 거기에 발조선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박달바다를 줄여서 발해 그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명청시대에 명나라는 한족 정권이고 청나라는 여진족 정권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를 수도로 해서 황제로 하는데 그 지역에 와서 최초로 나라를 세우고 수도를 세웠다는 기록이 중국의 여러 문헌에 나오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 압록강 남쪽에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 없었다면 그런 역사 조작을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때 마침 그 명청시대의 그 속국으로 조선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해 조선을 대동강 조선으로 이동시키는, 발해 조선을 말살시키고 대동강 조선을 발해 조선으로 탈바꿈시키는 이런 작업이 그때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35년 동안에 그 낙랑 유물을 위조해서 고조선 역사를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명청시대에 그 발해조선 지우기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 사신이나 이런 사람이 오면 한국의 역사서를 문제 삼고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그런 뭐 고조선 비사라든지 삼성기라든지 조대기라든지 이런 우리 그 고조선이 이 조선이 말이지 이 이성계가 세운 그 조선 이전에 발해 조선이 있어가지고 대륙을 지배하고 그 수도가 북경이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을 고조선 비사라든지 삼성기라든지 조대기라든지 이런 데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눈치 보느라고 그런 책들을 수거해서 이제 어디 지하에 일반 백성이 볼 수 없도록 그걸 감춰놓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역사가 그 바른 역사가 상실되기 시작하고 지금은 뭐 거의 다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고전서와 같은 그런 기록을 통해서 이제 조선 건국이라는 기록이 모용운의 비문에 나오고 또 무경총효의 조선하가 북경 북쪽에 있다는 기록이 나오고 태평환욱기에 조선성이 중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자원이 풍부하고
살기 좋은 그 기온이 춥지도 덥지도 않은 그 지역, 북대하, 하북성 진왕도시 북대하 노령현, 그 지역에 조선성이 있다는 그런 기록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북경의 그 첫 주인이었다는, 북경 지역에 발해 유역에 첫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 수도를 했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역사를 통해서, 사고 전설을 통해서 다시 밝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올바로 알 때 자긍심이 생기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꿈이 생기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압록강 남쪽에 살지만 지난날 우리 조상들은 최초로 그 오늘날 중국의 수도인 북경의 첫 주인으로서 대륙을 경영했다는 그런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